자율주행 자동차의 인지 센서인 라이더의 작동 원리를 실험하기 전에 자율주행 자동차의 동작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인지, 판단, 제어를 통해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지 영역에는 카메라, 레이더, 라이더 등이 사용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인지 영역 그 첫 번째는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센서이며 카메라 센서를 활용하여 환경 인식을 한 모습입니다. 카메라의 활용 분야에는 차선 감지, 장애물 회피, 이동, 모양, 탐지와 지각이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인지 영역 그 두 번째는 레이더입니다. 레이더 센서이며 레이더 센서를 활용하여 환경 인식을 한 모습입니다. 레이더의 활용 분야에는 적응형 순항 제어, 정방 충돌 경보, 후측면 경보, 사각지대 탐지, 차선 변경 보조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인지 영역 그 세 번째는 라이더입니다. 라이더 센서이며 라이더 센서를 활용하여 환경 인식을 한 모습입니다. 라이더의 활용 분야에는 장애물 회피, 탐지와 지각, 맵 매칭, 로컬리제이션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센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서의 방향은 종방향과 횡방향이 있습니다. 종방향은 내 앞방향, 즉 탑뷰로 봤을 때 세로 방향이며 횡방향은 내 양옆 방향, 즉 가로 방향입니다. 센서별 강약점을 비교하자면 첫 번째로 레이더의 강점은 종방향 위치 추정 성능과 날씨 변화에 강건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횡방향 추정 성능과 물체 크기 추정 성능은 레이더의 약점입니다. 두 번째로 카메라의 강점은 횡방향 위치 추정 성능과 물체 크기 추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종방향 위치 추정은 카메라의 약점이 되며 날씨나 야간, 조명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도 카메라의 약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라이더의 강점은 종방향, 횡방향 모두 위치 추정이 가능하며 물체의 외곽선 추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라이더의 약점은 장착성이 어렵다는 점과 날씨에 제약이 있다는 점, 그리고 고가의 가격입니다. 따라서 라이더 센서는 레이더와 카메라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사용됩니다. 이번에는 라이더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TOF 방식으로 레이저가 펄스 신호를 방출하여 측정 범위 내에 있는 물체들로부터의 반사 펄스 신호들이 수신기에 도착하는 간을 측정함으로써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라이더 센서에 관련된 용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레인지는 측정거리 한계치 또는 범위를 뜻합니다. 두 번째로 FOV는 필드 오브 뷰의 앞글자를 딴 말로 시야각이라고도 합니다. 호리젠탈 FOV와 버티컬 FOV가 있으며 3D 레이저 스캐너의 경우에만 버티컬 FOV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레졸루션은 해상도 또는 분해능이라고도 부르며 얼마나 조밀하게 찍는 정도의 단위입니다. 작으면 작을수록 좋으나 데이터 또한 많아지게 됩니다. FOV와 마찬가지로 수평, 수직 해상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핀 레이트는 1초에 모터가 회전하는 횟수를 의미하며 주파수의 개념과 같습니다. 이번에는 라이더의 통신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라이더 센서는 정밀한 많은 데이터를 단시간 내에 전송해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 전송 방식으로 이더넷 TCP/IP, UDP 통신을 주로 사용합니다. TCP는 연결 기반 방식으로 연결 후 통신이 되는 1:1 통신 방식입니다. 반면 UDP는 비연결 기반 방식으로 연결 없이 통신이 가능합니다. 1:1, 1:다, 다대다 통신 방식이 가능합니다. TCP는 데이터의 경계를 구분하지 않으며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데이터의 전송 순서가 보장되며 데이터의 수신 여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데이터가 손실되면 재전송됩니다. 패킷을 관리할 필요가 없으며 UDP보다 전송 속도가 느립니다. 반면 UDP는 데이터의 경계를 구분합니다. 신뢰성 없는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데이터의 전송 순서가 바뀔 수 있으며
데이터의 수신 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데이터가 손실되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UDP는 패킷을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TCP의 관련 클래스는 소켓, 서버 소켓이며 UDP의 관련 클래스는 데이터그램 소켓, 데이터그램 포켓, 멀티캐스트 소켓입니다. 데이터 통신과 파싱 용어 정리, 마지막으로 랩뷰 2012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정리했던 용어들이 랩뷰 2012에서는 모두 함수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들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원리 또한 파악하는 데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데이터 파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좌표계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좌표계의 종류에는 극좌표계, 직교좌표계, 구면좌표계, 데카르트 좌표계가 있으며 로우 데이터를 받고 데이터를 가시적으로 보기 좋도록 데카르트 좌표계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이더 데이터를 필요한 상황에 맞는 좌표계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처리와 관련한 주요 용어를 정리하겠습니다. 클러스터링은 객체들이 주어졌을 때 객체들을 비슷한 성질 및 형태를 갖는 것끼리 클러스터로 나누는 과정입니다. 클러스터 내부 멤버들 사이는 서로 가깝거나 비슷하게, 서로 다른 두 클러스터 사이의 멤버 간에는 서로 멀거나 비슷하지 않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클래시피케이션은 군집화가 끝난 객체군에 대해서 한 그룹이 사람, 자전거, 자, 지형, 장애물 등등으로 구분 짓는 작업입니다. 적절한 피처를 두어 신뢰도가 높도록 만드는 것이 관건입니다. 마지막으로 트래킹은 트래킹 필터를 사용하여 오브젝트가 없어지거나 중간중간에 소실되어도 데이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원래는 라이더를 이용한 인지 알고리즘 흐름은 클러스터링, 클래시피케이션, 트래킹이지만 본 실험에서는 클러스터링만 진행합니다. 본격적으로 실험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실험의 목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실험을 통해 우리는 미래지능형 자동차의 인지 센서인 라이더의 작동 원리를 이해합니다. 또한 라이더와 PC 간의 통신 방법에 대해 이해하고 좌표계의 종류를 이해하고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라이더의 로우 데이터를 이용하여 물체를 감지하고 인식합니다. 그럼 라이더를 이용한 알고리즘 분석 실험을 지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라이다를 이용한 실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습에 앞서 준비물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로는 라이다, 파워 서플라이, PC 총 3가지가 되겠으며 번외로 실습에 사용될 프로그램인 유클리디안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씩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라이다가 되겠으며 라이다는 3D 라이다와 2D 라이다가 있겠습니다. 본 실습에서는 2D 라이다를 이용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센서에 전원을 공급해 주기 위해 파워 서플라이가 필요하겠으며 센서의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 PC가 필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D 라이다와 PC를 연결함으로써 실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서를 박스 위에 고정시켜 데이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준비물에서 설명드린 유클리디안 클러스터링 군집화 알고리즘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고리즘의 이 부분에서는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측정하는 알고리즘 부분이 되겠으며, 측정한 거리값을 통해 이 부분에서 XY인 직교 좌표계로 변화해 주도록 되겠습니다. XY로 변환된 포인트들을 이 부분에서 군집화를 진행하게 되겠으며, 이 부분인 현 포인트와 이전 포인트의 거리를 측정하게 되며, 이 거리를 인계값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집화가 출력되게 되며, 이 출력된 군집들을 이용해서 이 알고리즘의 최종 아웃풋인 거리와 사이즈를 측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라이다가 어떻게 객체 인식을 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서로부터 원시 데이터가 측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습의 목적인 원하는 객체의 크기와 거리값을 추출하기 위해 관심 영역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영역은 센서로부터의 데이터에서 40도에서 110도까지의 데이터를 관심 영역을 설정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에 있는 객체를 추출하기 위해 군집화의 인계값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큰 숫자인 5m를 시작으로 군집화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m로 군집화를 실시했을 경우 실험하는 공간과 객체가 한 군집으로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앞에 있는 객체만을 추출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계값을 조금씩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20cm로 임계값을 낮췄을 때 객체와 뒤에 있는 공간이 분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앞에 있는 객체의 크기는 0.5로 나타내지며, 여기서 cm로 바꾸면 50cm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다 센서를 이용하여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3D 라이다와 2D 라이다를 확인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